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어떤 의견이든 환영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 연이어 방문하고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먼저 8일까지는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여러 차례 만날 예정인데요.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한중일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연달아 열리게 됩니다. 예. 인도네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으로 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해서 북한 문제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에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온다고요? 네, 기시다 총리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합니다. 아세안 회의에서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를 요청할 방침인데요. 예. 이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아세안 한중일 회의에서 중국 측과 처음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각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예. 교도통신은 중국 측이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면 기시다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논의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발이 워낙 거센 상황이고 현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중국과 일본이 정식 회담을 개최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국 측이라고 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안 오고 뭐 다른 사람이 대신 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모두 참석하지 않고요. 대신 리창 중국 총리가 이 자리에 대신 참석합니다. 예.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 대신 리 총리가 참석하는 이유, 배경에 대해서 묻자 이 G20은 국제경제 협력의 중요한 포럼으로 중국은 항상 관련 활동 매우 중시하고 적극 참여했다 이렇게만 답했는데요. 이를 두고 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성장 둔화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에 힘을 보태는 걸 꺼렸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 경제 그리고 뭐 다양한 경기 침체 문제로 중국 내부 문제가 워낙 더 심각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순방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시 주석의 건강 문제 때문에 리창 총리와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교를 취재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외교가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도 가지 외교다. 않는 것도 외교다 이렇게 뭐 분석할 많이 수 하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하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행동하는 거, 모습 보이는 거, 뭐 먹다가 그만두는 거 이런 것 자체로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이어갑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고요.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그리고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됩니다.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텐데요. 해병대의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 그리고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회복 문제 등이 다양하게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일단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정치 관련 분야가 다뤄지는데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또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안전 문제 그리고 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할 계획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런 야당의 공세는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괴담으로 오히려 어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 문제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전국적으로 서희 초등학교 교사 추모 집회 열렸죠? 그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석해서 추모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충북, 대전, 춘천, 광주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모 집회가 열렸고요. 집회에는 학생과 시민들도 참여해서 이 추모 열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전국 총 37개 학교에서 재량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예. 그 집회 열기 전에 교육부에서 휴가 내고 나가면은 책임 묻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이 연가, 병가 사용해서 집단 행동하는 거는 위법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 장관이 어제 저녁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과의 질의 중에 밝힌 내용으로는 이번에 참석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이후에 또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과의 질의에서는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들의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물론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사망 원인을 두고도 여러 얘기들이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명의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또 이 교권 회복에 대한 불씨가 지펴지기도 했는데요. 숨진 군산초등학교 교사는 이 과도한 업무 그리고 학교장의 갑질로 힘들어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동료 교사는 숨진 교사가 결재 서류를 올릴 때면 교장이 어떻게 해도 반려할 거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또 교장의 개인적인 민원도 처리해 왔다고 동료 교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숨진 교사는 교장의 관사에 놓을 가구를 나르는데 동원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숨진 양천구의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해당 교사 학급에 폭력적인 성향의 문제 행동하는 학생이 있어서 이 교사의 고충이 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어떤 민원을 들었는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사건으로 짐작하건대 고인은 학생 교육과 민원으로 많은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임 1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용인시의 고등학교 교사는 또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감사, 고소까지 당하자 이로 인한 압박감을 여러 차례 토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대를 회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전 거래일보다 0.28% 올라서 7만 1,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일에 종가 기준으로 8월 1일에 7만 1,100원 기록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7만 원을 회복한 건데요. 전 거래일 대비 6% 급등해서 7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이렇게 6% 급등한 건 2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더니 지금 장 중에도 7만 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밀어 올린 주체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어제 삼전 주식 2,443억 원어치 사들였고요. 그에 앞서서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1일에도 각각 5,540억 원, 1,394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는 50% 선을 밑돌았는데요. 최근에는 5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배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전자가 된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난 1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3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호재가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린 겁니다. 그동안은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으로 공급을 해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HBM 공급 관련 이슈가 이 삼전의 주가 방향을 가를 어떤 핵심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이 HBM은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고요.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해주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예, 들어오기 전에 뭐 여러 뭐 경제 기사 봤더니 뭐 몇만 전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은 좀 얘기하면서 좀 그렇지만 예,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9만 전자 이야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삼전의 주가 상승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미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 삼성전자가 올해 엔비디아, AMD를 HBM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HBM 고객사가 최대 1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4분기부터는 좀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또 향후에는 HBM 점유율이 확대될 걸로 보이고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까지 고려했을 때 직전 고점이었던 9만 1,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